성남FC 대가성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찬반 지지자들까지 몰리며 성남지청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조사 9시간을 넘기고 있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했으니까 지금 9시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오전 출두 때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등 41명이 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적 제거 혹은 나치식 겁박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 맞춰 변호인단과 과거 경찰 수사에서 소명한 사실관계들을 꼼꼼히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 수사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6개 기업에게 인허가 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규모만 16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수사 지지 단체들 간 맞불 집회도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이 대표가 나오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 돌아오며 대장동 의혹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무고한 주변인들까지 곤란해져 극단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보여준 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특혜 제공을 인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2013년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민간업자들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구속 중에도 측근들에게 은닉한 대장동 수익을 사채 등에 투자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자금 추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천화동인 1호 지분 2025년에 이재명 측에 전달하려고 실제로 하셨습니까?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약정 등 관련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 직후 이 대표 소환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을 뒤집었다는 의혹도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시 설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계, 지시했다 들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정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는 것은 이 시장이 설계했고 천재 같지 않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도 이 시장과 얘기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서 공사가 확정 이익 1,800억만 얻고
민간업자가 수천억대 나머지 이익을 갖는 구조는 이 대표의 핵심 배임 혐의입니다. 유 씨는 사업보고서 초안에 민간업자의 불리한 내용을 이 대표가 제외시켰다는 의혹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거 재판 통해서요,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재판에선 정진상 전 실장이 유 씨 압수수색 전날 김만배 씨의 전화에 회유하려 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8일 출석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일시와 이틀 조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반복 소환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한동훈 장관은 지역 토착 비리 수사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을 자주 언급한다는 민주당 비판에는 부당한 외풍을 막는 건 장관 임무라며 상식과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소환 시점은 설 연휴 직후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이상호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시점은 설 연휴 직후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게 승인해 4,040억의 수익금을 안겨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검찰은 상당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언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사건 모두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귀국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대장동 위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 비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 지금 3시간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예고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은 11시 23분쯤 검찰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만 흔들고 검찰청으로 향했는데요. 포토라인에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소환이라며 검찰이 그럴듯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네, 야당 대표를 재소환한 만큼 검찰도 단단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합니까? 네, 검찰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부패 수사 1부의 부부장 검사가 위례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이후에는 반부패 수사 3부 부부장 검사가 대장동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 대표는 1시 50분쯤 곰탕을 배달시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조사 쟁점은 민간업자 특혜 제공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입니다. 지난번 답변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범죄 혐의도 다뤄집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수수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지난번 답변서로 가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 수사에 협조하면 가급적 이번 조사 내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은 생떼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비열한 망나니 짓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 사건은 범죄가 입증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막가자는 정치영장 청구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청구 시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 등 대응 방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반대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이 대표 수사에 쏟는 10분의 1만이라도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은폐와 축소가 이뤄진다며 대장동 도이치 쌍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민주당 내에선 당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정의당은 대신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쌍특검을 생떼라며 일축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부인 특검은 하등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판사판 생떼 특검을 추진한다며 비판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과 반대 표차 단 한 표에 불과했는데 무효표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무효도 11명, 기권 역시 9명이나 나왔습니다.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사실상 기각된 셈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긴장감은 가득했습니다. 시작은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표결 직전 발표. 구속 필요성과 부결 호소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법치 예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용지 2장 표기가 찬성이냐 반대냐 해석하는 문제로 1시간 넘게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가하고 점 찍은 게 내 표다. 아니면 원래 이 부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부자 쓴 게 내 표다.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겠어요?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30표 가까이 이탈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